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다수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과추나무 전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추나무 다수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사과추나무의 이러한 결과 습성과 결과 습성에 맞는 전정법을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실제로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추나무는 나무 특성상 강전정이 요구되는 유실수입니다. 따라서 강전정이 대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전정만 한다고 해서 다수학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강전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다수학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과추나무의 다수학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로는 강전정뿐만 아니라 순치기 등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강전정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강전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전정을 하지 않고서는 다수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과추나무는 기존의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신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새로운 신초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강전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습성을 보이는 나무는 포도나무와 다래나무 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새로 나온 신초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지난해 나온 가지를 눈 한두 개를 남기고 싹둑싹둑 잘라내는 강전정을 하게 됩니다. 사과추나무의 두 번째 특성은 사과추나무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 7월 개화기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경우를 보면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에는 개화기인 6, 7월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착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장마가 끝난 8월 달에 가서야 늦게 꽃이 핀 가지에 열매가 달렸을 겁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햇빛을 못 받아서 결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전지로서 어느 정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나뭇가지 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가지들을 잘 배치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수확하겠다고 가지를 너무 많이 남기면 수확량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전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관 내부에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려면 나무 상단과 하단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는 게 좋겠고요. 상단 가지는 짧게 그리고 하단 가지는 길게 빼서 위쪽에 있는 가지가 아래쪽 가지에 그늘을 지우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사과대추나무를 키우는 경우 키를 너무 적게 키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전문 과원에서야 대규모로 재배를 하니까 작업 편의상 키를 작게 키울 수밖에 없겠지만 텃밭에서 키우는 경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키를 조금 크게 키우면 상하간 공간이 넓어져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많은 가지를 키울 수 있는데 굳이 키를 낮게 키울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대추나무는 나무 특성상 튼실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많이 달리고 부실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눈에 띄게 적게 달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 두께가 3cm인 가지에 열매가 30개 달린다면 두께가 1cm인 가지에는 열매가 비율적으로 10개가 달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개 정도 달리고 말 겁니다. 따라서 부실한 가지는 미련 없이 제거를 하고 튼실한 가지 위주로 키워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전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5년생으로 금년으로 6년차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수영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단 가지는 길게 뽑아냈고요. 또 중간은 좀 짧게 그리고 상단은 아주 짧게 전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단 가지의 길이는 약 80에서 1m 정도를 뽑아냈고요. 중간 부분은 약 한 5, 60cm 그리고 상단 부분은 20에서 30cm 정도 뽑아냈습니다. 매년 가지들을 조금씩 길게 뽑아냈는데요. 연차별로 어떤 부위에서 전정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을 키워서 이 부분에서 2년차 이 부분에서 전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키워서 3년차에
여기에서 전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키워서 4년 차에 여기서 전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키워서 5년 차에 여기서 전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첫 해에는 그렇게 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정을 여기서 짧게 해줬습니다. 하지만은 2년 차 여름 동안에 엄청 나무가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뽑아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는 나무가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짧게 전정을 해줘도 되고요. 2년 차에 많이 성장을 할 때 이렇게 가지를 많이 뽑아내도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수영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순이 새로 나와서 열매를 달았던 이 신초 부분만 다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새로 나왔던 신초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뒤에서 눈이 새로 나올 겁니다. 여기 다 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뒤에. 그러니까 이 신초 부분만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죽은 가지 같은데요.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 돌아서 이쪽도 새로 나온 신초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한 마디 정도 더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난해 여기 전정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위에 바로 위에서 이렇게 전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바로 위에서 전정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부분에서 전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에서 전정을 해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가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하단 전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순식간에 끝나죠. 1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수정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들이 너무 밀집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제거를 하겠습니다. 너무 밀집해 있는 가지들 위주로 또 얇은 가지 위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를 보시면은 지금 이 가지가 2개가 있는데요.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이쪽에를 보시면은 이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가지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가지도 보시면은 2개가 있어서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튼실한 가지를 놔두고 얇은 가지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이쪽에도 보면은 좀 비교적 튼실한 가지를 남기고요. 좀 얇은 가지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가지가 지금 너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가지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지가 2개인데요. 위에 있는 가지가 튼실하긴 한데 너무 이렇게 위에 있는 가지하고 밀집해 있어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서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 가지를 제거하고 이 가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좀 이게 비교적 가늘지만은 이쪽 빈 공간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서로 붙어 있는 가지를 몇 개만 제거했는데도 상당히 훤해진 느낌입니다. 그럼 하단에 이어서 중간 부분과 상단에 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해 신초를 보면서 신초가 너무 많은지 혹시 적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쭉 보면은 신초에 나와 있는 상태를 봤을 때 특별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상단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중간 부분은 이쪽에 가지가 2개가 지금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가지는 유지하고 뒤에 있는 가지는 빼주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지난해 새로 나온 신초 부분만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초 부분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너무 가까워서 빼주겠다고 한 가지인데요. 이 가지는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단 부분도 새로 나온 신초 부분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가지들은 하단 가지들보다 훨씬 수세가 강합니다. 두께가 훨씬 더 두껍죠. 그래서 가지들이 이렇게 하늘을 치고 올라가기 전에 2월경에 이렇게 2인치를 달아서 머리를 숙이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상단에 있는 가지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초 부분만 이렇게 다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신초 부분만 새로 나온 신초 부분만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고요. 뒤쪽부터 제거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거를 하고요. 이쪽 부분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거를 하고요. 전쟁이 다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각자 키우고 있는 나무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은 전쟁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